바다 및 포세이돈의 성지인 아이가이라는 이름 덕에 에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는 에게해의 밑바닥에는 포세이돈이 거주하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궁전은 높고 넓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온갖 형형색색의 바다 생물들이 드나들곤 하였는데요. 연못이나 호수, 하천, 강,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물이 있는 곳이면 모두가 포세이돈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면 그에게 안전을 기원하며 공물을 바치고 수를 올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던 포세이돈은 주로 폭풍우나 지진, 해일과 같이 잔혹한 형벌을 내릴 때에만 인간들 앞에 나타났고, 거기에 제우스를 이기지는 못하나 그의 버금가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는 다른 형제 자매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세이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빼앗고 다녔는데, 그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여신이건 ним프건 인간이건 가릴 것 없이 손대곤 하였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아이 컨택한 자들을 돌로 만들어버린다는 메두사는 사실 흉측한 괴물이 아닌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메두사는 출중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녀는 특히 부드럽게 흩날리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였는데요. 메두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머릿결의 처녀가 아니라 영원토록 순결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던 처녀신 아테나를 섬기는 무녀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서 신전으로 찾아왔고 그녀에게 구원하였지만, 메두사는 처녀신을 모시는 입장이기에 모두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연모하던 남자들 중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었는데, 그는 메두사가 신전에서 기도를 올릴 때 몰래 다가가 하필이면 처녀신의 신전에서 메두사를 겁탈하였습니다. 아테나는 자신보다 강력한, 그리고 한때 자신이 구애하기도 하였던 포세이돈의 행동은 외면하면서도 메두사에게는 극심한 천벌을 내렸는데, 그녀는 메두사의 외모를, 특히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저주하였습니다. 메두사는 아테나의 저주로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흉측한 괴물로 변하였고, 충격을 받은 그녀는 서쪽 땅끝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절망한 그녀는 점점 더 포악하며 잔혹하게 변하였고, 메두사는 눈이 마주친 사람들을 돌로 만들며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자 메두사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메두사를 퇴치하기 위해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그는 아테나를 포함한 온갖 신들의 지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페르세우스는 지원받은 신들의 무구를 사용하여 메두사에게 승리하여 그녀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이때 메두사는 포세이돈의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이 잘리자 목에서는 페가수스와 크리사오르라는 포세이돈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테살리아에는 카이니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카이니스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지만 결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평범한 마을의 처녀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강가를 걷던 그녀를 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카이니스에게 반하게 되었고, 포세이돈은 곧바로 그녀 앞에 나타나 카이니스를 겁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끝마친 뒤 현자가 되어 만족한 포세이돈은 카이니스에게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며 뒤늦게 그녀를 달래주는데요. 이때 카이니스는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신을 남자로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카이니스의 말을 들은 포세이돈은 그 소원을 받아들여 그녀를 남자로 변신시켜 주었고, 덤으로 어떠한 무기에도 상처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된 카이니스는 카이네우스라고 이름을 개명하였고, 그는 상처 입지 않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 후에 그리스 각지의 영웅들이 참여했던 아르고 원정대에 동참하게 됩니다. 카이니스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던 테오파네라는 처녀에게는 결혼을 요청하는 다수의 구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들 중에는 처녀를 좋아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끼어 있었는데요. 그는 이번에 노린 여인에게는 많은 구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세이돈은 먼저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테오파네를 외딴 섬으로 납치하였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구원자들이 서로 힘을 모았고, 그들은 납치된 여인의 흔적을 찾아 섬까지 쫓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포세이돈은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테살리아는 양으로, 섬의 주민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가축으로 변신시켜버립니다. 이후 섬에 도착한 구원자들은 테오파네를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섬에는 카이니스는 보이지 않고 웬 소들만 가득하였죠. 그런데 섬을 둘러본 구원자들은 곧바로 섬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캠프를 치고 머무르며 섬에 있는 소들을 잡아먹으며 탐색을 이어나갔습니다. 포세이돈은 사실은 주민들이었던 소들이 잡아먹히자 구원자들을 늑대로 변신시켜버렸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생각한 그는 순양으로 변신하여 암양으로 변한 테오파네와 교미를 합니다.
그렇게 포세이돈의 시를 받은 테오판에는 사람의 말을 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황금빛의 털을 가진 신비로운 양을 낳게 되었는데, 훗날 바로 이 양의 황금 양털을 가져가기 위해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그리스 각지에서 영웅들을 모아 아르고 원정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한편 지상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다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정실 부인은 바다에서 맞이하고 싶어 했는데, 특히나 그는 온화한 성품에 젊고 아름다운 바다의 ним프였던 암피트리테를 좋아했습니다. 여지껏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바로 돌진하였던 포세이돈이었지만, 이번에는 청혼을 하며 웬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았는데요. 하지만 포세이돈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던 암피트리테는 청혼을 거절하였고, 거절당한 포세이돈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애를 하였습니다. 이에 암피트리테는 집요한 포세이돈을 피해 서쪽 끝부분인 아틀라스 산맥까지 도망을 쳤고,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포세이돈은 바다의 모든 동물들을 동원하여 암피트리테를 찾게 하였습니다. 결국 똑똑하고 지혜로운 돌고래가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돌고래는 다짜고짜 그녀를 찾아가 포세이돈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암피트리테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자신있게 말하는 돌고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돌고래가 말하길 포세이돈은 무척이나 무식하고 거친 자이니 현명하고 온화한 암피트리테가 그와 결혼한다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다에 사는 모든 자들이 기뻐할 것이니 포세이돈과 결혼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바다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냐며 그녀를 설득하였습니다. 암피트리테는 언제까지나 숨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는 것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결국 돌고래의 제안대로 포세이돈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포세이돈은 돌고래가 잘 구슬려 데려온 암피트리테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돌고래가 자신을 있는 대로 흉보며 데려왔기 때문에 화가 나 있던 포세이돈은 돌고래를 하늘 높이 던져 별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를 이어주었던 돌고래 자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